네, 오랜만입니다.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대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되게 오랜만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예,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예. 지금 뭐 한 2주? 2주 정도 됐나요? 2주 넘었죠. 그런가요? 그렇죠. 1주, 2주 소집. 그러니까 한 사실 3주? 오는 게 3주만, 쉬는 게 한 2주. 그 정도 예, 되네요. 예. 그렇게 어쨌든 되는 거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구독은 뭐 하셨겠고, 좋아요도 하셨으니까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겠죠? 예, 네. 어쨌건 예, 황덕현 해설위원이 없는 동안 제가 이 PD 양도 한번, 그냥 멍 PD 양도 한번 하고, 네. 또 이제 박수홍 군 한번 와가지고 또 하고 네, 그렇게 라이브 했었죠. 방송하고. 예. 네. 어쨌든 김현민 기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랜만에 한번 방송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선수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제가 또 오랜만에 복귀를 또 했으니까 예, 김현민 기자님이 그동안 방송을 좀 혼자 고군분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기념으로 제가 오늘은 선수 한 명을 여러분께 추천하고 아무래도 이 선수는 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가장 핫한 어린 선수 중에 한 그렇죠. 명이죠. 뭐 클럽도 클럽이고 어쨌든 오늘 어떤 선수일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노우입니다. 네, 이노우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 16세. 네, 2002년생.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네요. 김효 기자님 그때 군대에 계셨나요? 아니요, 독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군대도 제대하고, 예.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의 나이 차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렴풋이. 어쨌든 이 선수 안수 파티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 이 유스 그리고 1군 무대에 데뷔를 하면서 정말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뭐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이 세계 축구 팬들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핫한 유망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선수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이를 좀 보시면 2002년생이에요. 예. 2002년 10월 31일생. 만 나이로 따졌을 때 16세. 굉장히 어립니다. 예. 이강인 선수와 비교했을 때도 한 살 정도 더 어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국적은 여기 나타나 있듯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의 출신입니다. 예. 아프리카 쪽 출신인데 이 안수파티의 가족이 기니비사우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 치안이 또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포르투갈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이후 파티가 6살이 됐을 때 스페인에 본격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신장은 이 프로필에서 볼 수 있듯이 178cm, 뭐 사실 이 트랜스퍼마켓의 신장이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대충 한 이 언저리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형은 좀 호리호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우스만 덴벨레랑 살짝 비슷한 체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원래 데뷔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프리시즌이나 이랬을 때는 좀 덴벨레와 비슷한 선수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빵 떠버리면서 제2의 메시 이걸로 네. 이제 가고 있지만요. 네, 덴벨레를 네. 넘어선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입지고 예. 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여기 나타나 있듯이 좌측 윙 포워드 그리고 이제 우측 역시도 가능하고 센터 포워드 그러니까 뭐 최전방 공격수 역시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 소속팀 현 소속팀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후베닐 A 소속입니다. 예.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있죠. 빅토르 발데스 네. 현재 후베닐 A 감독을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가 바르셀로나 B팀도 아니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의 사실상 그가 19세 이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B팀으로 올라간 것도 사실 이제 월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고, 네, 이 선수가 이제 후베닐 A 그리고 UEFA 유스리그에 주로 출전했었는데 그 출전했을 당시에는 펄스 나인 이 가짜 구본으로 나왔을 때의 활약도 상당히 쏠쏠했다고 합니다. 예. 이 파티는 여기서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세비야 유스팀 예. 소속이었습니다. 이 원래는 세비야 지역의 그 에레라라는 팀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세비야의 이 유스로 옮겨오게 됐고요. 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세비야의 로고가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원래 바르셀로나로 가기 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접촉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비야 유스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동시에 파티에게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파티의 최종 선택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바르셀로나를 선택한 것을 두고 이제 기자들이 파티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당시 우리 가족에게 막대한 양의 돈을 제시했지만 바르셀로나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를 선택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죠. 상당히 신기하군요. 왜냐면 그 원래는 바르셀로나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후배니부터 해가지고 하나의 그
세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왔었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 로셀하고 산드로 로셀하고 네. 또 연달아서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게 좀 안 되고 있었잖아요. 좀 기조가 살짝 변했죠. 예, 네, 그 바르셀로나가. 유스 선수를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차라리 레알 마드리드 둘이 약간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제 바르셀로나가 스타 선수를 영입을 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영 스페니쉬 정책을 펼치게 예. 되면서 좀 이제 유스 출신이나 이제 어린 스페인 국적의 선수들을 활용하는 걸 최근에는 좀 흐름상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때 당시 이 선수 굉장히 예. 국내 팬들에게는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쿠보다케우사 안수파티 굉장히 귀엽죠. 예. 네. 이 두 선수가 이 바르셀로나 유스 팀에서도 굉장히 절친한 동료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쿠보 같은 경우는 마요르카로 임대를 가서 또 얼마 전에 라리가 무대 첫 선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예. 이건 역시도 여담인데, 자 레알 마드리드 엠블럼입니다. 파티가 원래는 이 레알 마드리드의 팬이었다고 해요. 이 사진이 이제 찍히고 그랬을 당시가 이제 2009년인데 당시에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때 당시 파티 역시도 호날두를 굉장히 추종하는 레알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호날두가 날강두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근데 아무튼 친오파였군요. 네, 친호파. 예. 친매파가 아니었군요. 네, 친호파였던 안수파티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얘가 골 넣고 이럴 때 메시가 그렇게나 기뻐하던데. 네. 그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네, 내려가가지고. 뒤에 예. 네. 아니 그랬는데 친오빠였다니. 아니, 뭐, 예, 이건 전 몰랐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뭐 또 어린 시절의 이야기니까 예. 간단하게 웃으면서 예. 뭐 한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파티가 바르셀로나로 넘어간 이후로 이제 유스 시스템 하에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2015년 12월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이 상대 수비수에게 굉장히 거친 태클을 당해서 우측의 이 정강이뼈가 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한 10달 동안을 병원에서 수술 그리고 재활에 굉장히 힘써야 했다고 하고요. 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파티가 누워있고 옆에는 이제 파티의 형이죠. 이 선수 역시도 바르셀로나 B팀까지 갔었던 뉴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지금 이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파티 선수의 2018-2019 시즌 스탯 그리고 이제 주로 활약했었던 무대인데 이 바르셀로나 B팀에 잠깐 콜업이 되긴 했어요. 근데 뛰진 못했고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던 이제 여력이 있고 주로 이제 활동했었던 건 후배는 A 그리고 UEFA 유스 리그였습니다. 예. 당시 뭐 이제 아인트호벤, 토트넘, 인터밀란 뭐 헤르타 베를린, 올림피크 리옹 그리고 첼시까지 이제 뭐 이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었고 최종 성적은 9경기에 나와서 4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안수 파티가 이 지난 2라운드였죠. 레알 베티스와의 홈 개막전을 앞두고 1군으로 전격 콜업이 됩니다. 이 당시에 덴벨레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었고 사실 뭐 이때 덴벨레가 좀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상 이력도 속이고 이러면서 뭐 프랑스에 가서 가족을 좀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이 리오넬 메시 역시도 아웃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아레스밖에는 이 공격진에 기댈 선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마저 레알 베티스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즈만 딱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카를레스 페레스하고 이제 안수파티가 전격 등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알 베티스전을 앞두고 콜업이 됐는데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파티는 그 처음에 콜업 소식을 들었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제가 파티였어도 약간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안수파티의 데뷔전이 레알 베티스전을 통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현지 시간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8월 26일이었는데 현지 시간으로는 8월 25일 교체 투입을 통해서 레알 베티스전에 이제 첫 선을 보이게 된 토마스란다. 그 안수 파티입니다. 토마스 파티도 있으니까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예. 그리고 이제 데뷔전에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상을 펼쳐줬어. 예.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베티스 측면을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또 이제 약간 각도가 없는 곳이긴 했지만 좀 위협적인 슈팅도 가져가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데뷔전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안수 파티가 그 레알 베티스전에서 이제 라리가 무대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 나이가 16세 298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선수로는 역대 최연소 두 번째 이름을 올리게 됐죠. 이 16세 280일의 나이로 데뷔한 빈센츠 마르티네스가 이 부분에서는 가장 어린 선수로 아직까지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선사시대죠. 네, 그렇죠. 1940년이면. 네, 뭐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사진, 이 경기가 끝나고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리오넬 메시가 안수파티와 칼레스 페레스가 이제 콜업이 되고, 이 리그에 출전한 이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이 두 선수의 데뷔전을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안수파티와의 포옹 장면이긴 한데, 이 사진 한 칸 넘겨보면은 칼레스 페레스 사진도, 메시를 포옹한 사진은 아니지만, 페레스의 이 데뷔까지도 축하해줬었던 메시고요. 이 약간 여담을 살짝 보태면, 안수파티의 남동생 그리고 메시의 아들 티아고 메시죠. 이 네. 두 선수가 지금 그 바르셀로나에서 같은 팀에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친분도 뭐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오사수나전에서 이 안수파티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 오사수나전을 사실 이제 제가 중계를 하면서도 좀 느꼈었던 건데 설마 예. 했는데 골을 넣더라고요. 그 그렇죠. 선수가. 그것도 헤딩골을 예. 굉장히 뜬금없는 타이밍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오사수나전에서 이 데뷔골을 기록한 나이는 16세 304일의 나이였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라리가 최연소 3위에 해당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파브리세 올링가라는 선수, 말라가, 역시 말라가죠. 16세 98일의 나이였고요. 그 다음 선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케르 무니아인 16세 289일의 나이, 그리고 그 다음이 안수파티 16세 304일의 나이로 기록을 이제 또 남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라가는 최근에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빨리빨리 조금 많이 데뷔를 시킨 편이잖아요. 그리고 네. 또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내보냈잖아요. 네. 바로 거의 바로 내보냈잖아요. 굳이 그렇게 디스를 하실 필요가 있나? 아니요, 예. 네. 자, 그리고 이 안수파티의 데뷔골 기록은 메시 그리고 최소 메시라고 불렸었던 보얀보다 예. 빠릅니다. 이제 종전 기록은 보얀이 가지고 있었죠. 17세 53일의 나이였고, 메시는 17세 331일의 나이, 이 안수파티는 16세 304일. 이로써 이제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는 가장 빠른 나이에 라리가 데뷔골을 터뜨린 선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 파티의 데뷔골 이후에 보얀이 또 파티에게 자신의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축하 인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라마시아 출신의 어린 선수가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건 항상 멋진 일이다. 안수파티의 새 기록을 축하한다 라는 굉장히 가슴 따뜻한 편지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발렌시아전에서 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기에서 조금 일을 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오사수나전 골까지만 하더라도 뭐 얘가 그 재능이 있다까지 나왔어도 예,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이제 메시하고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티스전 데뷔전 때부터 이제 메시하고 조금 비교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골 넣었을 때도 비교가 많이 됐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견해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사실. 메시처럼 막 그렇게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건 아니다. 안수파티가 약간 그렇게 했는데 발렌시아전은 진짜 메시 어린 시절을 거의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기억에 거의 한 전반 한 3분 만에 일단 선제골 넣었고 그 이후에 프랭키 데용의 이 골까지 어시스트를 하면서 16세 318일의 나이로 라리가 무대에서 이제 골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한, 그러면서 21세기로 한정했을 때 이 최연소 선수로 또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왜 21세기 한정이냐면요, 예전에는 거기가 도움 기록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집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도움 기록들은 거의 좀 공식화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옵타에서도 대부분의 그 도움 기록들 같은 것들 집계한 게 2004년부터 시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제 뭐 발렌시아전에서의 이제 간략한 스탯을 한번 살펴보면 60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슈팅 시도 3개 했고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상대 박스에서 14번의 터치를 가져갔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리블 돌파. 3번을 성공시켰고 어시스트 하나, 골 하나를 기록했었던 안수파티입니다. 볼 터치 상당히 상대 박스에서 많이 가져갔죠. 저게 그거 쉽지 않은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발렌시아 수비가 되게 취약했다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발렌시아가 사실 내외적으로 좀 어수선했죠. 이란 경기 앞두고 셀라데스 감독의 뭐 데뷔전이 있기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수파티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9월 17일 지금 오후 한 6시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돌아오는 새벽, 이 오는 새벽에 바르셀로나가 또 도르트문트와 일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수파티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뛸 경우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활약한 가장 어린 선수로 자신의 이름 넉자를 새겨넣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득점을 한다면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득점한 선수가 됩니다. 이 부분 종전 기록은 1997년 17세 195일의 나이로 이 골 넣을 당시에 올림피아코스 소속이었던 오포리 콰에 선수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앞서도 언급을 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프리시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는 우스만 덴벨레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다라고 네. 이제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드리블 그리고 뭐 시야 패스 아무래도 이 스피드라든지 패스는 제외입니다. 이 스피드 민첩성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꼽히고 있고요. 네. 이 다만 이제 단점을 좀 꼽자면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뭐 1군 무대라든지 공식 경기에 대한 경험이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판단력이라든지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건 약간 좀 플레이 스타일적인 부분이 뭐 좀 메시가 예전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뛰던 거에 반대쪽 네. 버전과 약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네. 예, 물론 그러니까 메시처럼 그렇게 잘게 가져가진 못해요. 메시는 그러니까 메시의 최대 장점은 그거잖아요. 공이 발에 붙어 있다는 거. 그렇죠. 좁은 예. 공간 안에서도 자신의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 정도의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뭐 마라도나 이니에스타 정도 제외하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발에 공을 붙이면서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어쨌건 좀 가져가는 플레이 스타일의 유형이 좀 그게 많이 비슷했었죠. 뭐 메시도 어쨌건 처음 시작할 때는 윙포워드에서 네. 약간 좀 그러니까 커딩 해가지고 가는 형태로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최근 이 바르셀로나 또 친 바르셀로나 언론 중에 하나인데 이 스포르트의 보도에 의하면 이 안수 파티가 포르투갈에 관심에도 스페인 대표팀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파티가 태어난 기니비사우가 이 예전에 포르투갈 식민지였기도 했고 이 파티의 이 어린 시절을 좀 되돌아보면 이 파티의 아버지가 포르투갈의 이 마리날레다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의 시장의 운전기사로 또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 국적을 따기가 이제 상당히 용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 파티의 결정 이후에 오는 10월에 또 이 17세 이하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 월드컵의 안수 파티를 또 차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협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조금 말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17세 이하 월드컵에 나가는 거 말이죠. 출전? 예, 왜냐면은 파티는 이미 그러니까 그 라리가 무대에서도 자리를 잡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근데 이런 선수를 거기다가 또 저는 그 파티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건 어렸을 때 정강이뼈 골절상을 그렇죠. 입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부상 같은 경우는 고질병이 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 선수를 17세 이하 월드컵? 의미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20세 이하 월드컵도 요즘에는 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마당에 그보다 이제 한 단계 좀 아래라고 할 수 있는 17세 이하 월드컵까지 좀 차출을 하고 이 선수가 거기에 이제 뛴다는 것은 그것도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 말이죠. 그렇죠. 예. 뭐 예. 비시즌도 아니고 예. 뭐 여러모로 어쨌거나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김효 기자님의 생각 그리고 뭐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를 상당히 많이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왼쪽 측면이 계속 고민 지점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덴벨레, 쿠티뉴 예. 뭐 아니 그 덴벨레가 그거 잘했을 때도 오른쪽에서 뛸 때 잘했던 네, 거지 그렇죠. 왼쪽에서는 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는 정통파 왼쪽 네. 가장 측면 선호하는 공- 예. 포지션이 왼쪽이기도 하고 예. 딱 그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커팅해가지고 슈팅 때리는 거 가장 선호하는 선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바르셀로나가 원하던 선수가 온 거거든요. 그리즈만도 솔직히 오른쪽에서 더 많이 뛰었어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알레티에서는 중앙에서 뛰었고 네. 거의 대부분은 뛰더라도 측면에서 뛰면 오른쪽에서 뛰었지 왼쪽에서 뛰던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예, 이 선수가 굳이 17세 이하 월드컵 뭘 증명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뭐 판단은 안수 파티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여기에 스페인 축구협회 몫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보내기 싫겠죠.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이제 압박을 넣겠죠. 예. 판단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예. 네, 뭐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 저희가 이제 예전에 도르트문트 모코코 얘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 카마빈가 얘기도 예. 했었고. 그랬는데
카마빈가하고 이제 동갑인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모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9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거든요. 19세 이하 팀에서 데뷔전에서 4골 넣었나? 네. 그 지금도 골을 엄청나게 몰아넣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모코코도 16세가 되면 바로 이제 1군으로 콜업 시킬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 네. 나오는 얘기들이. 그래서 더 이상 19세 이하에서도 증명할 게 없다라고 스킵의 그 2군 감독이 그 도르트문트 19세 이하 감독이 얘기할 정도거든요. 네, 뭐 어쨌든 예. 이런 뭐 유망주들의 성장세를 지켜보시는 것도 이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의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굉장히 뭐 단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안수파티 차세대 슈퍼스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유망주들을 뭐 저희가 언급해 드렸듯이 안수파티 역시도 바르셀로나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라리가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뭐 작은 바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언제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